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백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한온 시스템이고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코스피 전체 증시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3% 정도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 증시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들이 보통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증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부분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발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 간단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도 그렇고 외국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8월 8일 오늘이죠. 오늘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확하게 말을 하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오늘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재무적으로 접근했었을 때의 한원 시스템의 기업 가치 한번 점검해 보고요. 컨센서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가를 한번 보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전에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가 있었을 때 그때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미국 쪽의 경제 침체 우려가 일시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일부분에서 좀 우려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3일 연속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발 경제 침체는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바로 경제 침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마땅한 해결책이 안 나와서이거든요. 그래서 뉴스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했다. 불안감이 또 흘러내려. 결국에는 미국 증시의 불안감에 따른 하락 사유 때문에 오늘 코스닥 코스피도 하락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미국 쪽 보면 다우 지수도 양봉으로 시작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감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증시는 우하향하면서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증시가 전체 증시가 떨어진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떨어진 사유는 바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미국의 경제 침체에서 가장 큰 것은 미국 경제 침체 우려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소비 둔화 쪽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거든요. 보통 GDP를 구성하는 요소가 소비, 그리고 투자, 수출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출이 둔화가 된다고 하면 그 주식이 급락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둔화가 된다고 하면 증시가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급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GDP의 70%가 소비니까요. 우리나라 수출이 아마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30%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도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무려 70%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 둔화 부분에서 제일 민감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부분에서 선행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진 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 PMI, 각각이 말하면 ISM,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이 안에서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신규 주문 건수라고 있습니다. 이 신규 주문 건수가 떨어진다는 말은 이미 전방에, 그러니까 제조업의 전방인 미국의 소비 시장에서 주문이 안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시장에서의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 소비 둔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신규 주문 건수를 보는 게 미국의 향후 소비를 볼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신규 주문 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주문 건수가 저번 달에 비해서
전달에 49.3에서 47.4로 2%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달리 말을 하면 미국의 소비가 지금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실업률 그리고 실업률 많이 올라갔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 올라갔죠. 그리고 고용률도 많이 떨어졌죠.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경기 침체 우려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하게 말을 하면 증시 쪽으로 영향을 끼친 거죠. 오늘 미국의 채권 시장을 보니까 채권 금리가 내려갔는 제가 잠시만요.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미국의 소비가 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 확률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의 소비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보려면 여기 보는 신규 주문 건수도 중요한 거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실업률 봐야 되죠. 그 외에도 고용률 봐야 되죠. 우선 실업률이랑 고용률 지표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소비 유지가 계속되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번 볼게요. 미국의 이거 좀 당기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설명 잠시만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냐면 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나의 주정부한테 내가 속해 있는 주정부한테 나 실업했으니까 돈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한 개개인의 건들을 숫자를 모아서 통계치를 냅니다. 그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고요. 본인이 이제 돈이 없어서 청구를 한 거니까 다른 지표에 비해서 보다 더 신뢰가 있고 정확하겠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날이 8월 8일 오늘이에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미국 날짜 기준으로 8월 8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날짜 시간 나와 있네요. 오늘 저녁에 9시 30분에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예측치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증시 쪽의 불확실성은 더 커져요. 미국 경제 침체 우려 부분에서 그 공포심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치보다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증시는 다시 안정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8일 저녁 9시 30분에 뜨는 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증시 하락이라든지 채권 시장도 역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 현금을 보유했다가 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 바라보는 한원 시스템의 기업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 2023년도 기준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5,6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파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이자 비용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이자 비용은 아니고 PBR 밴드 비율 조정을 했고 그 외에 ROE랑 미국의 10년물 기준금리로 할증 할인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넣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넣어서 이 가치가 3만 원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은 회계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만 원을 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왼쪽으로 보는 부분이 PER 차트고요. 오른쪽이 PBR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PER 차트를 따라가는 그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 PBR을 따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보통 PBR 차트로 잘 따라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아니면 자동차 2차 전지, 2차 전지가 아니고 자동차 산업군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현대차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현대차가 PBR 차트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다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BR 차트를 잘 따라가요. 이 부분 참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PBR 차트 내에서 움직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를 매긴 뒤에 주파수로 활용할 때 이 PBR 차트에 할증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랑 주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24년도에 가치를 매긴 게 아닙니다. 23년도에 가치를 매겼어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매겼고요. 이 뒤에 가치는 저는 매긴 적이 없어요. 2023년도에 가치를 매겼었을 때 주파수로 따지면 3만 원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적인 기업의 가치로만 매겼을 때는 15,000원이에요. 그러면 15,000원에서 3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냥 저는 기업의 가치로 할게요.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구한 거니까요. 그럼 과거에 12,100원, 22년 3월에 12,100원까지 갔죠. 그럼 저는 기업의 가치를 15,000원으로 매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치까지는 못 갔고 12,000원 부분까지는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4년도에 실적이 더 좋고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도 이제 회사에 유보된 금액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회사의 기업의 가치, 제가 2023년도 때 구했던 가치보다 지금의 가치는 더 높을 거예요. 제가 구하지는 않을 거지만. 근데 만약에 2023년도 기준으로 15,000원을 구했다고 하면 한 12,000원까지 갔었을 때 기업의 가치 금방 부근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 참조 자료로 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오픈을 못했죠. 안 했었던 거였고요.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두 달 있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 따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구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2024년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계적으로 재무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구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격까지 갈 거라고. 참조 사항으로 참조 주식하실 때 참조적으로 써달라고 만들었던 자료였었는데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분명 저거를 구하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구체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